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재입니다. 2, 3년 사이에 그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빌딩 투자 수익률하고도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이 다른 공인중개사분한테 이 빌딩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이 관련성이 있냐 물어봤더니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가면 관련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올해는 지금 공시지가가 좀 떨어졌죠. 근데 작년 22년 부동산 화랑일 때 공시지가 상승률입니다. 서울 시내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영등포구 막 10% 이상 오른 지역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기별로도 다르고요. 같은 구에서도 위치, 입지별로 다 다릅니다. 강남구 대치동을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치동에서 최근에 투자를 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치동이 이제 학원가니까. 근데 급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20년도부터 22년까지 오르는 폭이 어마어마했어요. 거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이때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때쯤 들어가셨으면 많이 보셨겠죠. 공시지가 상승률 투자 유망 지역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이제 편차가 많아요. 상승률 하위 5개구입니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을 지금 표기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로구도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북구 가시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은평구 쪽을 말씀드렸어요. 은평구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양천구 가시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저희 우리 직원분들 한 분 중에 신정동, 신월동 사시는 분들 맨날 그 아파트 가셨다고 저한테 이제 욕먹는데, 종로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 투자하시는 지하철 들어온다 그러면 막 호재라고 생각해서 오시는데 이 상업용 빌딩 투자는 다릅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르지 않아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분당구 정자동은 예전에 상업용 빌딩이 아주 좋았어요. 상권도 좋고.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가 망가진 겁니다. 상권을 강남역으로 다 뺏기니까 20분만 나오면 강남역이기 때문에 강남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동이 망가진 겁니다. 그렇다고 은평구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도 빌딩 투자를 하실 만한 지역들이 있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제 강남구는 리스크가 없고 상권이 좋고 최고의 입지니까 강남구가 가장 좋아요라고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제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사셨던 분은 강남구 도곡동에 사세요. 대치동 빌딩을 파셔서 강남을 얼마나 사시고 싶겠어요. 빌딩 투자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저 생뚱맞는 신림동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공시지가가 몇 퍼센트 올랐냐? 24% 올랐습니다. 대치동이 얼마였느냐? 13%, 14% 정도 됐어요. 공시지가 상승률만 10%라는 얘기는 시세는 20, 30% 이상 수익을 더 냈다는 얘기예요. 이때쯤 가셨으니까 막 올라타기 시작할 때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호재가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도 파지 마시라고 그래요. 2, 3년은 더 갑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신림동이 가면 다 2, 3년을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입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입지에 맞게 그 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당 8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건 건물이 있는 거고 이거는 나대지 땅이에요. 똑같은 8천만 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가는 똑같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다른데 비용이 다르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바뀌는 겁니다. 건물 투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빌딩은 같은 이 라인 안에서도 가치가 다 달라요. 수익률도 다 다르게 나오고. 공시지가가 저평가된 지역의 매물 발굴의 핵심이 뭐냐? 물건입니다. 건물이에요. 개별적인 건물의 특징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입지예요. 항상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입지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지역도 중요한데 그 건물의 특징과 입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사거리에서도 가격은 근데 비슷하게 평당 1억 그러면 이렇게 평당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당 1억 주고 들어가도 여기를
사는 거하고 여기를 사는 거하고 수익률이 달라요. 가지고 계신 동안에도 수익률이 다르고 매각하실 때도 수익률이 다릅니다. 지역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이런 건물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내가 또 필요한 목적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사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공시지가 하락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공시지가 하락이 상업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이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공시지가가 표본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본 산출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 시내 1년에 그 거래되는 100%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이 끼어 있는 그 상가주택 빼고요. 100% 근생 건물이나 그 오피스 건물 위주의 상업용 부동산이 1년에 거래되는 게 한 2, 3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표본을 만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아파트처럼 월 2,000건, 3,000건씩 계약이 되고 같은 단지 안에서 월 몇 건씩 거래되고 이런 거하고는 좀 표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이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그 반영이 된다라고 미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치가 뭐 땅값에는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땅값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는데 역으로 건축비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계하면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방 부동산이나 또 서울 시내에서도 외곽에 있는 조금 지가가 공시지가가 낮은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괴리가 큽니다. 이유는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이 평당 2천만 원인 지역하고요. 1억인 지역이 있어요. 평당 건축비가 요즘에 최근 뭐 오피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합니다. 이 평당 건축비를 보시면 얘하고 50% 차이밖에 안 나요.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50% 갭이에요. 그리고 얘하고는 10% 갭이에요. 얘는 그러면 똑같이 신축 건물이라고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공시지가가 평당 2천만 원인데 신축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땅값하고 건물값이. 그러면 시세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공시지가만 놓고 보면 비싸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또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빌딩은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임대 면적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오르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 건축비가 그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가가 싼 지역은 당연히 공시지가 대비 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은 왜 건물을 높게 안 짓는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차라리 넓게 짓는 거예요. 높게 짓는 게 아니고. 왜? 땅값이 싸니까. 높게 지어가지고 오랜 기간에 건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1, 2층으로 지어가지고 쫙 깔면 그게 더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지방은 이 지가가 싼 지역은 높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와보시면 어떻게든 높게 짓고 많이 연면적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땅값이 1억이 넘으니까. 그 1억이 넘는 땅에 최대한 면적을 뽑고 싶은 거예요. 왜? 건축비가 부담하는 게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시지가를 보실 때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가격에 대한 이 메커니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공시지가도 잘 이렇게 검토해 보시지만 지금부터는 이 건축비에 대한 부담?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물의 컨디션도 조금씩은 이제는 변화를 좀 주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왜?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은 건축비가 올랐어요. 또 하나는 갈수록 건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뭐 안전이나 구조나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지진 나고 요 며칠 사이에 그 옛날 터키죠? 거기도 뭐 지진 나서 시리아나 쪽이 좀 시끄럽던데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다고 하면 건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그게 신축 건물이 비싸 보이실 수 있어요. 2, 3% 사이에서 계속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맞춰질 거예요. 지금 한 3.5%까지 가 있잖아요. 그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1%대 금리는 오기는 쉽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금리가 2%대, 3%대. 그러면 대출 금리는 한 3%, 4%대 가겠죠.
좀 높으면 5%대 가고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금리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 기간에 건축 요인이나 이런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예를 들면 간단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면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에 뭐 그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표현하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뭐가 오른다? 임금 인상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 가서 보시면 50대 이하 근로자가 10%도 안 됩니다. 농촌보다도 심각해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로자가 없어요. 건설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옛날에 저희만 해도 대학교 때 돈 없으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노가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것도 안 합니다. 요즘은 그 알바 하시면 그 배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당 10,000원 이상 주니까 그런 데 가서 알바하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앞으로는 더 임금 인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기존 건물이 있는 빌딩은 매력이 있다. 투자 가치가 갈수록 부각될 거다. 여러분들 오늘 뭐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가 상승률도 보시되, 지가 상승률은 입지를 보시는 거예요. 입지를 보시되 기존의 건물 투자는 건물에 대한 그 매력도 함께 이제는 검토해 보실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